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1절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 고영주 대표님 출판 기념회는 고영주 대표님이 처음으로 책을 내신 거고, 물론 첫 출판 기념회입니다. 원래 출판 기념회를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책도 안 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실상 지난 72여 년 동안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이념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친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고, 그 피크가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전 내 지금 연장선에 지금 계속돼 있고, 사실상 한국은 체제 전쟁에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념전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묘한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해서 그냥 국민들은 일단 아름다운 말로 나오니까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그 바탕은 공산주의입니다. 뭐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내용의 실체, 그리고 좌경 세력의 실체를 잘 아시는 대로 고영주 변호사님이 공안검사로 출발하셔서 옛날 불임 사건 때부터 최근까지 이 현역에 활동하시면서 그 실체를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많은 그 실체를 공개적으로 밝혀도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너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자유 아카데미를 이제 개강을 하셔가지고 강연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안 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대표님의 겸손에
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해서 책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이고, 대표님께서는 억지 춘향으로 내셨고, 이 출판 기념회도 그렇게 뭐 요란하게 막 알리고 너무 그거 하지 말자라고, 왜 정치인들이 하는 출판 기념회가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일체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공지는 딱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장소도 원래는 좀 뭐 프레스센터라든지 큰 데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꼭 하려면 당사에서 하자. 그래서 당사가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다 모시기는 조금 좁습니다만은 옆방도 준비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뭐 이 대표님의 그 아주 소중한 뜻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자유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이 고영조 대표님 열심히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홍보, 교육, 출판을 맡고 있는 자유민주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책을 이제 편집편에는 그런 또 역할도 이번에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으셔서 뭐 일단 오늘 축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들 중심으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고영주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참 안 나서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정부에서 이번에 국민으로서의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 무화장을 수상 결정함으로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분입니다. 뭐 애국 운동하신 분들은 그래도 잘 아시죠. 많은 손길이 애국 운동 현장에 많은 손길을 이분께서 주셨습니다. 김박 회장님이신데요. 이 앞으로 모시는데 안 오시려고 그럽니다. 절대 안 오셔.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십니다. 김박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축사자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는데, 이 소개 순서는 최대한 연세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순으로 최대한 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동복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용우 대법관님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오셨습니까? 이용우 대법관 이쪽 앞으로 좀 나. 예, 이용우 대법관님도 뒤에 그냥 앉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용우 대법관님 나오셨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병관 예비역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 나오셨습니다. 최동규 경기고 나라지킴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선영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중간에 계십니다.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님, 네, 김길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옆에 앉으신 신혜경 서강대 명예교수님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순서는 제가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접수 받은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태 박사님 나오셨나요? 아까 뵈던데 저쪽으로 가셨나? 저쪽 옆방에 계시나? 옆방에 계실 수 있고. 예, 양영태 박사님 전 대통령 주치하셨죠. 그 다음에 하형규 최고위원님도 저 옆방에 계십니까? 하형규 최고위원님도 저 옆방에 지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아까 오셨는데 오셨다가 또 옆방에 계시나요? 예. 아, 오셨다가 가셨군요. MBC 정상화하느라고 지금 너무 바쁘십니다. 그리고 MBC와 언론계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 우리 또 이인철 변호사님도 오셨죠? 이인철 변호사님도 중간에 계시는 이인철 변호사님도 오셨고, 그다음 저 뒤에 박인환 변호사, 국무총리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인환 변호사 뒤에 오셨습니다. 예? 권태호 장군, 권태호 예비역 중장님, 권태호 장군님 혹시 옆방에 계십니까? 권태호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병순 전 수협 상임감사님도 나오셨는데 옆방에 계시나요? 예, 옆방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희주 부천대 이사장님도 옆방에 계시는군요. 이 두 분은 자유민주당이 개설한 정치아카데미 1기 고문 2기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재성 전 청와대,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데 노재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빨간 모자 쓰시고 직접 사진 찍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임을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당이 배출한 또 이 재원,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계신 성은경 국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도 오셨는데 저 옆에 계시는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좀 이따가 중간중간에 또 소개하실 분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희망이신 고영주 대표님 모시고 인사말 좀 먼저 듣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모십니다. 김일주 장로 연합회 회장님이신 김일주 박사님 소개가 우리 대한민국 최고 애국 스님 성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보니까 성호 스님이 제일 인기까지 오신 것 같은. 유정열 고문님도 와 계신데 예. 제가 사실은 이용우 대법관님께는 감히 나와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좁은 데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무총장께서 프레스센터를 빌려서 거창하게 하자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책을 펴내는데 몇 분이나 와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장소 가가지고 괜히 자리만 비워놓는 것보다 그냥 그리고 또 프레스센터 가서 방 빌리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씩 드는데 책을 몇 권 팔아야 그게 본전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좁지만 여기 당사에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진짜로 프레스센터 커다란 데를 빌려서 좀 폼나게 할 걸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충근 총장님 아까 소개가 안 되는데 국가원로의 장충근 부회장님 겸 사무총장님 여기 오셨습니다. 네네. 워싱턴 DC의 변호사님 인지현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예? 왜 안 들으시려고? 아니 아까 유정현 원장님 소개를 드렸어요. 저기 서 계신 분들은 저쪽에 좀 앉으시면 어떠실까요?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쪽에? 예? 있으면 좀 그쪽에 앉으시죠. 제가 서 계시니까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사실 글쎄 유정현 총장님 예. 그 사실은 이렇게 제 책이 나올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의 공격에 대해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는 그게 방어가 잘 안 돼가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먼저 알아가지고 공산주의 용어가 민중민주주의로 바꾼 거,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해서 전교조를 초기에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도 제가 제일 처음 규정을 해서 그냥 학생운동에 좌익 학생운동을 척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통진당이 표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것을 또 제가 처음 발견해서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남부검사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애국운동, 사회운동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그동안에 이런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라든지 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념인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 있을 때 그런데 나올 때 동아일보고 조선일보에서 사설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그 당시 2006년만 돼도 전교조의 폐해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설이 써졌냐면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문사의 사설이라는 거는 논설위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러면은 신문사 논설위원 아무도 참교육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교조를 방치하게 되면은 1년에 수십만씩 공산주의자를 길러내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겠다. 그래서 이 전교조의 실상을 알리는데 좀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 애국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념 교육이 안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게 이념 때문에 이렇게 분단돼 있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지 공산주의 체제가 왜 나쁜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뭐 여러분들도 그럴 테고 저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 뭐 제일 첫 번째는 6.25 전쟁 직후에는 국민들이 전부 공산주의자의 실체를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후 세대가 좀 지나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뭐 윤리나 도덕 시간에 공산주의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껏해야 자본론을 가르치고 유물사관을 가르치고 또 뭐 노동가치설 뭐 완전히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홍보하는 교육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은 1970년대 후반에 명지대학교의 윤은구 교수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 말이 되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가르쳤던 이 공산주의 이론을 따른 공산주의 이념을 따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쟤네들 선전 이론대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개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에 따르지 못해 가지고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한 분이 아니 이론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아야지 이론이 좋은데 왜 하나같이 결과가 저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공산주의 이념에 뭔가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 당시 종주국인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거를 찾아다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이중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공산주의가 밖으로 드러내는 공산주의 이 내용은 전부 공산주의 선전 이론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그 윤은구 교수님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에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런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를 모르시고 오면서 1923년에 공산주의 당부당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없는 제도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인데 이 정의도 제가 세운 겁니다. 아무도 공산주의 이론을 말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산주의 이념 정의도 제가 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그런데 왜 사기극이냐? 노동자 농민들한테 혁명에만 성공하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마치 천국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줬는데 막상 혁명이 성공하면은 아까 그 실천 이론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은 그냥 그 노예가 되고 수령 1인만 주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그런 실천 이론 때문에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갔는데 그 속아 넘어가는 왜 이렇게 다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지능이 발달되어 있으나 안 발달되어 있으나 왜 하나같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공산주의에서 속이는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 수법이 책에는 다 써 있지만 첫 번째 이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구조로 돼 있다. 밖으로 선전하는 선전 이론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은 전혀 다르다. 그런 거 하고 또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쓴다. 또 세 번째가 궤변을 쓴다. 네 번째가 억지. 또 다섯 번째가 반독 선전을 해서 세뇌시킨다. 이런 것 책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기에 왜 속아 넘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럼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념 교육을,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여러 군데서 이런 그 강연을 많이 했고, 나와서도 여러 번 강연을 했는데, 제 강연을 들은 분이 딴 데 가서 그걸 전파를 하면 금방금방 퍼질 텐데, 아무도 그거를 전파를 안 하고 저 혼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다행히 우리 자유민주 아카데미에서 이거를 이제 그 제대로 된 정치인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강좌를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1기, 2기, 3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딴 데 가서 전파하실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책으로 좀 펴내달라.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천성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그거를 책을 펴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우리 이서구 총장님이 계속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딱 어느 때 뭔가를 떠올리셨어요. 이 강의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한 번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동안에 제 강의를 녹취해 가지고 녹취본을 가져와서 저보고 교정을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정까지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책 낼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이서구 총장님이 이건 제 강의 내용은 전 국민이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에 된 것은 전적으로 이서구 총장님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서구 총장님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부러 멀리서도 또 가까운 데서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주 대표님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하실 수 있을 때 하시지, 그걸 널리 알리고, 때로는 뭐 저희들 일하다 보면 약간 좀 야단도 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빨리 해, 저거 아니면 저쪽으로. 일치 안 하십니다. 그분이 마음이 닿으면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저같이 약간 좀 독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도 좀 때로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게 반강제적으로 책을 내자고 하고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들으셨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 지금 공산주의자 하면 무슨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언론인들조차도 공산주의 하니까, 이번에 이걸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조중동 문화일보하고 몇 군데 쫙 돌렸더니만, 조중동은 이유는 이게 정치 행사 같아서 좀 다른 정치 정당에도 많이 와서 우리가 그건 안 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문화일보가 그래도 기사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는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언론인들마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 아까 말씀 공산당 전술의 반복 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99번 100번 말하면, 아무리 거짓말을 말하면 사람이 그냥 그런가 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믿게 됩니다. 그거는 나쁘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좋은 이야기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좀 밀어붙여야 되겠고,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기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건 뭐냐면, 뭐 어쨌든 우리 사회에 뭐 지배계층이 있다면 사실 그냥 일상적인 우리 뭐 서민들, 노동자, 농민이 더 대다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속인 거거든요. 당신들이 독재를 해라.
더 많은 당신들이 그렇게 속인 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데 요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모순이 드러나고 하니까 용어를 살짝 변경한 게 민중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민중민주주의의 민중은 인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계 부딪히니까 이게 고 대표님이 검사 하시면서 이 좌익 세력들 계속 척결해 나가면서 그대로 밟아온 과정이 그대로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민중민주주의 해가지고 여기에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다음 뭐라고 고쳤냐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또 고쳤습니다. 그게 유명한 통진당 아닙니까?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왜 이게 공산주의고 좌경 이념이라를 그 서독의 아마 연방 서독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력까지 직접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다. 왜 통진당이 위헌이냐. 그래가지고 통진당 해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쏙 빼버렸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는 이미 북한에서 인민이니 뭐니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와서 민주주의라고 하고 헌법에서 자유는 빼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못했죠. 이런 식으로 해온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워낙에 중요한 책이다라고 판단이 제가 뭐 오랫동안 기자 생활했으니까 나름대로 보편적인 판단력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책으로 내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감히 붙이기를 전국민 필독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보시고 이 안에 조목조목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다 말씀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계 원로 중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제가 순서는 연령 죄송합니다. 연세 순으로 모시겠습니다. 잘 아시죠? 남북 회담의 아주 주인공이신 이동복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축하 말씀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호명되는 걸 보니까 이러한 기회를 갖는 날도 앞으로 별로 많지 않겠다.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됐군요. 제가 1972년 11월 4일 날 평양에 처음 갔습니다. 그날 도착한 날부터 2박 3일 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금철이라는 자를 제 카운터파트로 해서 이틀 밤을 세워서 소위 협상이라는 거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돼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서로 손 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전금철이 나더러 이 선생 내가 한 말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은 민족 단결이 안 되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인데 지금 남쪽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함으로 해서 통일에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얼핏 들어서 틀림없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3단 논법이 생각이 나고 이놈이 논리를 가지고 장난하는구나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만 말할게 나도 말할 게 있어.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민족 단결이 안 되지.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오? 이래가지고 이놈이 쑥 들어가서 이제 그 뒤에도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남북 회담에 관계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이런 논쟁을 그 사람들을 했고 저 사람들이 그 논쟁에서 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저하고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철이 나서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87의 나이까지 와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는 1945년 8월 15일 사실 그 이전부터 그랬겠지만은 그 뒤로 70몇 년 동안 단 하루의 영일도 없이 공산주의와의 이념투쟁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하면서 70, 8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 그동안 우리가 6.25 전쟁도 치렀고 공산주의를 상대로 해서 이념 투쟁을 8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양지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겨서 그 반공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해서 많은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우선 그동안에 15년의 공산주의 정권이 사실 대한민국을 지배했었고 양지에서는 그런 승부가 났지만은 음지에서는 사사건건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 생활은 지금은 거의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고 교육인데 교육의 전교조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고 대표께서 말씀 있었지만 제가 1990년대 말부터 이 전교조 문제로 투쟁하는 분들을 거들면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참교육 이념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인류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사회로 가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교육은 프롤레타리아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은 부르주아 인성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인성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 참교육 이념에 의해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지금 바뀌었죠. 지금 현대사가 완전히 이 전교조 이념에 의해서 현대사는 말소되고 사실은 좌파가 주장하는 어떤 이 설명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굉장히 그 어려움은 우리 노장 세대도 문제지만은 이 청소년 세대가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이 전교조를 통해서 주입된 좌파화된 왜곡된 현대사를 가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이 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큰일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격렬하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에서 8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굉장한 대결을 했습니다. 그 대결을 너무 격렬하게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자신도 내가 좀 심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나머지 이 마지막 여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먼웰스 클럽이라는 단체 초청으로 오찬 연설을 했는데 오찬 연설도 꽤 길게 했지만은 오찬 연설에서 차마 이 얘기를 말을 못 꺼내다가 어느 분이 이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한 부분을 잘 됐구나 해서 그걸 물어가지고 또한 20분 동안 추가적인 연설을 했는데 그게 공산주의에 관한 겁니다. 이분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콜레라의 싸움과 마찬가지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다.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고 어디서나 싸워야 된다. 나라에서도 싸워야 되고 사회에서도 싸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싸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싸워야 된다. 이게 꼭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연설한 게 있죠. 그 연설을 그대로 참
여기다 적용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와 지금도 죽기 아니면 살기에 지금 투쟁에 몰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이것을 망각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각성해서 뭔가 활로를 트지 않아 가지고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대 기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가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이념 투쟁과 관련해서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만약에 내년 총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좌파 세력이 이기면은 아마 우리는 공산주의에 저항할 근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국민의 힘이 이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이비 공산당 세력을 국회에서 소수화시키는 그 결판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게 됐다 해서 내년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누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다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여기에 그래도 우리한테 등대불이 하나 있는 것이 저는 고영주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영주 대표께서 과거 박수 감사합니다. 과거 공안검사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깨우쳐서 그동안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해오셨고 더군다나 몇 년 전입니까? 문재인이를 가지고 공산주의자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힘겨운 투쟁을 했는데 천우신조로 법원이 우리 고 대표의 편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내놓고 얘기해도 시비할 사람이 없는 판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다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싸움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 싸움에 아마 내년 이제 몇 달 안 남은 이 총선거까지 우리 고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고 대표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 시대적 투쟁을 우리가 전개하는데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참하는데 하나의 이 계기가 되는 날이 오늘 누가 참 공산주의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고 대표께서 오늘 펴내시는 이 책이 우리 모두를 무장시키는 이 성경에 준하는 그런 가르침의 책이 되고 이 책이 널리 보급이 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그런 2024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 축하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복 대표님은 역시 이 경륜이 아주 깊이 들어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옥토제너리언이라고 일하는 80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복 대표님은 옥토제너리언 일하는 80대신데 이동복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 외교의 또 산 증인이시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북의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시면서 대한민국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춘 대사님 또 모시겠습니다. 네, 이재춘 대사님 나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은 우리가 모두 기뻐해야 될 날이네요. 이 출판 기념회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이 분위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은 우리가 모두 기뻐해야 될 날이네요. 이 출판 기념회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분위기는 마치 자유민주당을 창당할 그 당시의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 고용주 대표고 그렇게 수십 년 지기는 아니지만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는 그 당시 아주 직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즈음에 우리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에서 같이 싸웠던 동지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특히 새롭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딱 1개월 후에 우리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저 강원도 홍천에서 그 회합을 가졌습니다. 한 7, 80명 모여서 밤새워가면서 토론했는데 그때 물론 고용주 대표도 있었고 여기 계신 우리 이동국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김석우 차관 하여튼 그 후에 그것이 모체가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그게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 후에 특별히 우리 고용주 대표하고 그 긴밀하게 5년 동안 같이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유애국 모임이라는 조그만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동이 된 분이 물론 고용주가 대표가 상임 대표를 했고 양동환 교수가 그 대부같이 거기 참여했고 우리 김석우 차관장 저랑 공동 대표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걸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 그 우리 검찰에서 이렇게 공안검사로 했던 분이 이 자유라는 개념, 그 자유애국 모임이라는 그 자해 뭐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거 지금 생각해도 야 이게 자유민주당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자유애국 모임이라는 게 있었고 그 후에 다시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자유수호 포럼이라는 것만 다 우리가 우리 김병관 장군님들과 다 같이 했는데 그 자유가 씨앗이 돼서 오늘날 자유민주당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특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문재인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에 적하는 시간 문제다. 이런 이 얘기를 함으로써 법정 투쟁을 한번 제가 법정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부터 고용주 만세를 외치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그 투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고용주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저분이 그 정의로운 사회,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재인으로 싸웠는데 지금 자유민주당 창당받은 거 보면은 그 투쟁의 연속이고 조금 더 달라지진 않았어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지금도 제가 별로 기여하는 일이 없어도 자주 만나 뵙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해서 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자유민주당이 지향하는 그 가치를 확산을 시켜서
잠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데 오늘 행사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더욱 축하를 드리고요. 요즘 뭐 아까 우리 이동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연말도 되고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좋고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결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 문재인 정권 5년 후 비교해보면 뭐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대통령 하나 바뀐 거 1년 8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저는 뭐 외교 안보 분야에서 35년 동안 일한 사람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이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의 틀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 경제 발전을 했지만 또 하나 일본 허구의 한일 비교 정상회라는 그런 아주 커다란 시야를 가지고 일본하고 같이 하는 것이 결국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틀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문재인이 와서는 완전히 이제 한일 관계가 망가짐으로써 한미동맹도 와해가 되게 결정까지 갔는데 이것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 2년도 안 됐는데 그걸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저희 지난번 워싱턴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사실 안보는 우리가 이 정도면 됐구나 할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뭐 푸틴하고 만나고 시진핑하고 해서 삼각 연대를 다시 구축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한미일이 합치면 게임이 안 돼요. 요즘 소위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도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4년 전 똑같은 그런 정책을 하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4년 전에는 문재인이라는 이 종국, 종중 이런 빨갱이가 집권하는 시기에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상대했던 것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 기초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탄탄하다.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경제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경제도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소득도 성장이다 무슨 뭐 탈원전이다 이게 완전히 시장 경제 시스템은 전혀 100% 다른 정책을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를 망치는 걸로 봤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는 그 시장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하나하나 이제 강론으로 가서도 차근차근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는 그렇게 걱정할 게 우리 희망이 있다. 내년에 이제 4.1 총선 이거 이동국 선생님이 이제 경각심을 많이 주는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싸움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뭐 소위 페이크 뉴스, 막말, 내로남불 뭐 영어 사전까지 올랐다니까 지금 뭐 그건 결국은 그 악한 세력이거든요. 사악한 세력이거든요. 뭐 더불어 공산당인지 노동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악한 세력과 우리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그거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절대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희망을 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그 이장우 감독의 유명한 영화
파보만의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뭐 대한민국 뭐 짧은 7, 8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시기가 없죠, 사실. 지금도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보는 날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어렵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기념 그 재단의 또 이사장도 역임하셔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두루 이 나라의 전체를 몸소 겪고 계신 분입니다. 손병두 전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제가 축사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고영주 대표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소돔과 고모를 멸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위기가 그런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고영주 변호사 같은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큰 어른들이 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만은 일단 좀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백색 간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제가 그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작년에 이승만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이쪽에 종북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승만을 이렇게 죽여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을 이승만 첫 번째. 그 다음 대상은 박정희. 그 다음은 또 안익대 선생님입니다. 애국가를 만드신. 그 다음에 백성엽 장군. 이런 식으로 아주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우는 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모릅니다. 이승만을 모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재단 이사장을 했지만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모르는데 이승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젊은이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 기념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기념관을 지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VR 기념관입니다. VR 기술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저도 그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 또 낄 수 있게 돼서 여기 김길자 우리 총장도 계시지만 이제 그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금도 하고 또 부지도 고르고 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데 뭐 큰 돈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참하셔서 이 기념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 지금 부지의 첫 번째 목표하는 부지가 송현동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만약 10만 원 낸다고 예를 들면 5분의 가족이면 이름을 2만 원씩 이름을 쪼개서 하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영주 대표님, 또 앞에 두 분 우리 참 축사해 주신 어른들, 제가 다 존경하는 어른들인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손병두 총장님은 제가 압축해서 지금 하신 말씀 외에 중요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중요한 대한민국 이게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업을 아주 실질적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정말 잘 돼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도 성원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 총장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 분은 그 통일원 차관 역임하셨죠. 그리고 그 어목하던 시절에 고영주 대표님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아주 단호히 외치면서 지금 아까 이동복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누구나 다가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편안 또는 또 마음 놓고 이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 당시 아주 어목하던 시절에 비상시국 국민회의라고 숨도 못 쉬던 초창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때 비상시국 회의를 주도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셨던 분입니다. 이 다 우리 한국에서 그 외교관 법조 남북회담 다 이거 그 일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나서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고 이 볼셰비키 정신에 투철해가지고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적인 국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에 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은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고등학교에서 0.001% 되는 사람이 한 못 들어간 서울대 화공과를 들어갔던 분입니다. 이런 천재 수재가 이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를 판단하고 그걸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걸 보여줬다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몸을 던졌어요. 지식인이 몸을 던져. 우리들은 그걸 잘 따라하기 힘들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재춘 대사님하고 그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많이 저걸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정부미를 먹고 30-40년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국가 위기에 우리가 멀리서만 보고 안 돼 하고 이런 얘기만 논평만 하고 지내기에는 너무나 우리 국가 사정이 이거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스팔트에 가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하자 해서 많이 아스팔트에 가서 했었는데 우리 고영주 대표 그때에도 항상 옳은 방향을 실시하고 그걸 위해서 같은 동지를 규합을 해서 몸을 던져서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까 그 총장님 말씀하셨대로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다 할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지지 기반을 더 많이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이 책을 낸 건 너무나 잘하신 거다. 그래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책을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고영주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리고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뭔지 이 역사를 다 짚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소위 지금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는 이 국난을 극복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게 실은 우리 한반도 통일을 해서도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 이 주변에 그 인권과 자유가 없는 중국 대륙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걸 전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석우 차관님이 이번 총선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이고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우리 그 엄혹한 현장에서 각계에서 정말 많은 온몸을 던지신 분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저도 한 12여 년 전부터 이 애국 운동에 이제 저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애로사항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 뭐 저쪽 애들은 툭하면 막 고소를 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뭐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그냥 가정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고소하고 막 하고 그 법적 대응하는 게 너무나 절실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창설하시고 지난 10여 년을 그 어려운 현장에서 애국 활동 하는 분들 다 변호도 해주시고 꿋꿋하게 정말 변호사 한 분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최근에는 북한 인권 운동도 함께 아주 강력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뒤에 지금 바로 뒤에 이용우 대법관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우 대법관님은 한사코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신 것만 해도 오늘 이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앞에 참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전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의 연속이고, 그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의 싸움 아니냐. 그것은 뭐 건국 이래부터입니다. 건국 이래부터 4.3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몰라왔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지금도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거기에 저는 객관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우리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2013년 1월 4일 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이고 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게 진짜야? 그때 믿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재인이가 고소, 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했는데, 바로 우리 이용우 대법관님과 제가 이제 우리 고 변호사님, 김박 회장님, 유동열 원장님 이렇게 해서 숙고를 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진짜 이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한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변호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민사, 형사 지루한 싸움을 했습니다. 2013년도 2015년에 문재인이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서, 형사로 고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니까 이제 가만히 있던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중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이르렀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작년 금년에 이제 연달아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고 민사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완전히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 변호사님의 그러한 이제 기여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이론과 실무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물증이 쫙 있지 않습니까? 물증이 그대로 딱 7가지 사례를 우리가 다 들었어요. 다 입증이 되고 해서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아직도 싸움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7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이 지금 사문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어저께 강제 북송 중단 국회 결의안을 11월 30일 날 했는데 사실 북한인권 결의는 유엔은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11월 20일 날 그 보류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 딱 한신제도 됐는데 그래도 7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윤미향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게 좌익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주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앞에 선배님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혹한 시절을 이제 견뎌냈고 윤석열 0.73%를 이겼습니다. 훨씬 환경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낙관을 하면서 그러나 위기의식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싸움을 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희망이 있다.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한미일이 뭉쳤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해서 그러나 이제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금물이냐? 우리가 지금 뭉쳐야 되겠다. 이 보수가 이게 뭉쳐야지 이거 정말 큰일 나겠어요. 박근혜 탄핵도 이게 분열 때문에 이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조금의 지금 견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화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승리가 올 거라고 보고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앞에 선배님 말씀드렸다시피 의인들이시기 때문에 뭐 책상에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부 실행으로 몸으로 모든 돈으로 뭐 실제로 다 나서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신을 하면서 오늘 고영주 변호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3년 전에 창당할 때 없는 살림에 마련한 오디오가 되나서 사실 조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해서 이 기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김태현 변호사 같은 분은 육성으로 하셔도 사자효를 하시는 분인데 이 마이크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가려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총선 이기고 오디오 기기 다 교체하겠습니다. 네. 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영주 대표님이 출판 기념회 하려니까 이 그냥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막 밀어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영주 대표님이 주변에는 사실상 안 알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한 번만 그냥 공지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당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지하는 분들로 공지 한번 딱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용우 대법관님도 아마 또 성호 스님도 연락을 안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 여기 축사에 이름을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용호 대법관님이 지금 요 마스크하고 목 때문에 지금 못 하신다고 손을 이러니까 그러면 예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우리 성호 스님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지금 본인의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우리 애국 우파 대형 유튜브부터 그냥 아주 온몸으로 또 지금 호국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호 스님 박수로 좀 맞이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르신들 이렇게 앞에 서니까 이거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어려서 글씨도 알기 전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할머니 품에서 그게 들었는데 오늘날 제 갈 길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저희 백부님께서 45년 건국이 돼서 국가 간성이 된다고 군인이 가가지고 6.25 때 백마 부대에서 약혼만 해놓고 갔는데 곧 휴전이 돼서 효도하겠다고 할머니한테 편지 보내고 전사했는데 할머니께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 자식이 들어올 줄 알고 문을 안 잠고 잤었어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호국 승병장처럼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공산주의는 정말 무찌려야 되고 오늘의 이 고통도 대한민국을 공산적화시키기 위해 소련제 탱크로 몰건 만고역적 철천지원수 민족 반역자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개작도 이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 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의 제가 책을 낼 때 고문변에서 무료로도 해주고 해서 제가 본 길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 네, 이어서 고영주 변호사님과 고등학교 동기시면서 또 이 애국 현장에서 함께 투쟁해주고 계시고 힘을 보태주고 계신 분 두 분 모시겠는데 최동규 경기고 나라지킴이 대표님이십니다. 건축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축은 다 하신 분인데 애국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큰 힘을 도와주고 계시고 또 친구 고영주를 위해서 아주 많은 또 힘을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기고 나라지킴이 대표 최동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즉석에서도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준비 없이는 말 못하는 거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되면 짧은 건 보장합니다. 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저희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고2 때부터 문과 이과로 나눈 특성상 고 대표와 고교 시절 같이 어울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과거 저희 동기들 중에 독일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온 목사 동기와 동기 신우의 첫 모임에서 동기 목사가 말씀 중 우리 고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고 변호사 왈 그러면 대한민국 법전을 다시 써야 되겠네요. 법전에 쓰인 죄의 정의가 달라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고 변호사는 직진형 인물이란 뜻입니다. 과거 문재인을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일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몇 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결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보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문재인 정권 시절 그 엄혹한 시기에 과감하게 할 말을 하는 고 변호사는 싫든 좋든 아수라판인 한국 정치의 세계로 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비겁하게 시류를 쫓아 호구지책으로 의원직을 영위하는 많은 정치인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 국회에 고영주 대표같이 바른 말을 과감하게 내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그의 국회 입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공안검사로 첫 발을 내디딘 가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해안으로 밝힌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도처에 숨어있는 공산주의자를 식별하는 안목을 넓혀주는 등대 역할을 이 책이 담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 대표의 앞날의 행동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깨끗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정 기원합니다. 네, 오늘 동기 두 분 오셨습니다. 또 아시는 김병관 예비역 대장님, 또 자유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또 함께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앞에 1군 사령관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방장관 지명됐는데 좌파들 준동으로 해서 그냥 그때 그냥 그대로 일단 물러서셨습니다. 예, 김병관 대장님 모시고 짧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고영주 변호사가 제 친구란 걸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과로 해서 서울공대 화학과도 같이 들어갔었고 거기서 길을 갈려서 저는 이제 육사로 갔고 또 이 고 변호사는 졸업은 했지만 결국 사법계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 출세하겠다라 생각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올바르고 잘 나가는 것 여기에 기여한다라는 그 뜻이 명철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1, 2년 전이죠. 이런 운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나 무조건 고 변호사 돕기 위해서 나간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저기서 희망하고 밀고자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뜻을 합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말이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큰 것을 큰 대쪽같이 정확하게 밟아나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을 같이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또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들이 다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겠죠. 그런 하는 날이 와서 이때까지 살아오듯이 올바르면 올바른 대로 가고 아닐 때는 뭐가 곤란하더라도 그만두고 하는 이런 힘으로 나라를 딱 정확하게 최단 코스로 끌고 올라가는 올바른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은 앞으로 이 정치 판세와 모든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진단은 못하지만 하느님이 계셔서 하늘의 뜻이 한국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거는 존경합니다. 제가 친구지만 항상 말을 적당히 흘려서 돌리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기가 없는데 항상 얌전하게 말할지라도 작게 말할지라도 올바름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따라가질 않습니다. 또 강할 때는 내가 다치더라도 바로 또 하는 맛. 사실 정치 지도자는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도자가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역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도 들리고 사회 이것도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갖춰져서 저 위대한 친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존경합니다. 역시 짧지만 굵으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이 경기고 서울대 화공과 동기이시니까 얼마나 막역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 서울대 화공과 하면 요즘 기준으로는 뭐 서울대 화공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대 화공과는 전국 최고의 커트라인이었습니다. 뭐 유명한 일화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이화여대에서 미팅을
잡는데 서울 법대가 아니라 서울대 화공과를 먼저 잡았다고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궁금하시면 왜 사실인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이제 수재들이신데 제가 고 대표님 모시고 쭉 이 당문을 쭉 해보니까 왜 천재인가는 그냥 평범하게 보면 천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일, 복잡한 일들을 빠르게 정리를 딱 하십니다. 그리고 탁 그냥 나옵니다. 빠르게 나옵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거를 한꺼번에 잘 정리하시고 또 하나 특징은 딱 바르게 딱 잡은 거에 대해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겸비하고 계신 천재이면서 바로 그런 아주 바른 원칙을 딱 가지고 계신 그거는 뭐 대단한 분이시죠. 예, 막 제가 좀 부연해서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축사가 한 분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다 연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 축사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분 더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예정된 우리 축사 중에서 박선영 이사장님 다 잘 아시죠?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지금 물망추라는 북한 탈북 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저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격조 있게 온 마음으로 해오시는 분 참 저는 잘 드뭅니다. 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그러면서 고영주 대표를 아주 또 적극 지지하고 계시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축사 듣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마스크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남양주에서 오찬 모임을 하고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맑고 밝으신 분을 제가 뵈러 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차가 밀려도 뿌에도 그 길이 멀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머리가 하얗셔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을 뵈면 나보다 선배님이시다,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보다는 죄송합니다. 소년 같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나눠보고 회의를 같이 해보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저분을 뵈면 소년 같으신 저분의 인상은 저한테 확고하게 신념으로 다가옵니다. 일제시대 때 최남선 선생이 이 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한 잡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소년입니다. 소년입니다. 최남선 선생이 동경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그때의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하고 모의 국제회의를 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교육 못 받았지만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은 저렇게 가르쳐야지 광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돈도 없이 글 쓰고 책 만들고 편집하고 출판해서 나누어 주는 일까지 혼자 하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소년이라고 했고 거기에 권두시를 썼는데 그 권두시의 제목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는 바다입니다. 소년들이요. 파도가 몰아치는 이 바다처럼 그리고 고요해지는 바다처럼 태양을 머금는 바다처럼 그런 바다가 되라는 바다를 의인화한 시였지요. 저는 고영주 변호사님을 뵈면 우리 문재인 시대 때 누구나 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만나면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공적으로 그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이 최남선 선생이 기르고 싶었던 소년의 마음처럼 바다를 닮은 마음의 소년처럼 외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의연한 척 하셨지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걸 이겨내셨고 무죄 선고를 받으셨고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이서구 총장님께서 굳이 싫다고 하시는데도 오늘 이 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일제시대보다 해방전국보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여당에 내노라 하는 국회의원도 북한에서 온 국회의원도 북한 방송 보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쪽만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방어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앞장서 오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책 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너무나 순진한 또는 너무나 낭만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민주주의자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도 아닌 주사파들인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내년 4월에 새로운 희망의 해가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산주의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시적으로 정리를 시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년과 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선영 이사장님이 아주 정돈 잘된 시와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분 이분을 모셔야 됩니다. 저 뒤에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아시죠? 지금 용산을 지키고 계십니다. 뭐 그 한마디가 뭐 저는 잘 뭐 대통령의 마음을 또 지금 상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을 지키고 계시고 좌파들이 뭐 용산 어쩌고 저쩌고 쳐들어올 때 맡고 계시고 얼마나 큰일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좀 모시고 축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중소. 아이고 제가 미천한 제가 여기서 무슨 축사를 하겠습니까? 저기 저는 아무튼 아스팔트에서 적들하고 최전선에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용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력들과 맞짱을 까면서 한 1년 2개월 가까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 역할은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고영주 변호사님 되게 출판 기념회 왔는데 저는 이번 총선이 이 아스팔트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좌파들과의 전적인 이념 전쟁에서의 굉장히 분수령이 된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든 각자 정당별로의 그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 내세우는 목표들도 계시고 뜻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은 우파 진영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이번에 꼭 총선에서 저 적들 자유민주 체제를 엎으려는 그 세력들과의 한판에서
똘똘 뭉쳐서 잘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 대표는 정말 사안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로 구호로 공격으로 저 좌파를 아주 짓누르는 공격으로 전환해내는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삼각지 하는 저 집회는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서 좀 같이 정말 많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진 대표 수고에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 그리고 이제 이 축사나 좀 대표님과의 말씀은 이제 요 곧 마무리 간단한 순서 두 순서만 하고 오늘 종료를 하고 조금 더 말씀 나누실 분은 여기 대표님실에서 좀 인사도 하시고 혹시 사인 받으실 분 사인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두 순서가 남았는데 하나는 당원들과 자유민주당 사무처 요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자유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 아카데미 일동의 이름으로 대표님께 특별한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꽃바구니를 아주 화사하게 했고요. 이 대표로 해서 자유민주당의 행정실장이신 현직 목사십니다. 근데 저희 당에 오셔갖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밤낮으로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김성숙 행정실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이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꽃다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중한 휴대폰 잠깐만 소중한 책을 내심에 감사 오히려 감사를 한다. 책을 내시게 허락을 하셔서 감사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 꽃바구니를 증정하겠습니다. 김성숙 실장님 네 증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정성이 많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 제가 그 임동숙 목사님이 타주시는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선당 지금 70%는 가 있어요. 목사님과 지금 90%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꽃바구니는 좀 그런 뜻이 담겼으니까 좀 저 대구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잘 좀 문구도 좋습니다. 자 끝으로 뭐 대표님께서 마지막 뭐 마무리 말씀이나 답사에 대한 뭐 감사 말씀 하나 하고 혹시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뭐 그냥 덕담 내지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뭐 너무 특별한 질문은 하지 마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대표님이 감사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우리 김길자 총장님 혹시 한 말씀 우리 신혜경 교수님 한 말씀. 신 교수님은 굉장히 짧게. 그래. 아니 우리 신 교수님이 이 꽃다발을 포인세티아 이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신혜경 서강대 명예 교수님입니다. 이럴 때 말 길게 하면 주책이거든요. 제가 짧게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흐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기도가 뭐냐면 여태까지 요 수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흐렸지만 오늘 고 대표님의 이 훌륭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알게 되고 또 우리 고 대표님의 앞으로의 내년 4월 이후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도 활짝 개일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감사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장로님 한 말씀. 잠깐만요. 그리고 차를 직접 몰고 오시다가 여기를 찾느라고 한 30분 이상을 해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이영우 장로님이시면서 AM 코퍼레이션이라는 큰 중요한 회사 그리고 한국 원로 목사님들의 또 모임의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애국운동 또 국민통합
시민운동을 창설해서 10여 년 전에 많은 또 애국 활동도 해오시는 우리 애국자 이영우 회장님이 와 계시는데 뭐 저 소개를 드리고 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한 말씀? 사실은 제가 고용주 변호사님을 시민운동하고 나라운동에 참여하시는데 공로를 일으킨 이영우 장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정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앞으로 큰일 하시고 더 건강하십시오. 근데 제가 모시고 다닐 때는 덜 건강하셨는데 요즘에는 아주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라이트 운동의 창시자십니다. 예, 예. 우리 박인환 위원장님, 아니 박인환 위원장님은 항상 어디 언제 말을 시켜도 청산 유수를 잘 하시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듯 합니다만은 저는 고영주 변호사님 저희 검찰 선배입니다. 선배로서 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겠지만 가장 가까이는 제가 큰 덕을 입었습니다.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 변호사님 백을 믿고 그랬는데 역시 고 변호사님 백이 아마 하나님 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으로 저는 아직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 변호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책이 아주 대박이 나서 전 국민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고마운 말씀이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열 원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성국장님이 대신해서 좀 와서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 있다고 제시나 오늘 원래 5시까지니까 한 10분 남았습니다. 좀 예. 맞아 예 좀. 예.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최수영 공작관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 해도 되고 말고. 우리 저기 공작관 TV 아시죠? 최수영 공작관님. 마이크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그 북조선의 그 대남 공작기관에서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세탁하에 간 돈이 100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제 고향집에 찾아갔는데도 조직이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완전히 버섯 썩은 것처럼 물이 돼 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방첩국 애들 찾아가서 봤더니 이놈들은 더 한심해요. 여기 지금 제 아버님 같은 우리 이동복 특보님도 와 계시지만 과거 제가 어렸을 때 30대 초반에 특보님께서 안에서 큰 역할을 하실 때는 우리 조직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살아서 정말로 어떠한 물체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랑이의 그 실질적인 역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게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지나가는 5년 동안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조선 대남공작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부득불 제가 얼굴까지 공개하고 실명을 내면서 공작관 TV를 하다가 뭐 여러 차례 폭파되기도 하고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덕분에 지금도 광고료는 0원입니다. 몇 달째 지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채 올 봄에 고영주 대표님께서 저를 찾으셨고 또 한 2주 후에 국정원 정상화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일을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두말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했죠. 마치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저도 우리 고영주 대표님과 함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당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중 친미를 정확히 말하면서 천멸중공, 차이나 아웃을 외칠 수 있는 곳은 저희 자유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 또 아버님 같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은 제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면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설령 어떠한 그 불의의 세력들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빛만 보면 저는 알 수 있지만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성은경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나라는 그야말로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보를 해봤고 또 비밀 공적 사업을 해봤던 저는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 빼고 우리 이동복 아버님 빼고는 제가 못 미치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저런 기라성 같은 그 부모님의 세대들로부터 물려받고 또 훈련받고 해서 지나간 세월을 그렇게 우리는 현장에서 용맹스럽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시금 지금 과거 우리 이동복 선배님 같은 저런 그 기라성 같은 전설들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대한민국을요. 우리가 이번에는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용주라는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어요. 이제는 오픈 카드예요. 히든 카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위대함을 알리는 그 시작점에 우리 자유민주당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고영주 대표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국정원부터 때려잡을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고 오직 국가 민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최첨단의 천병들이 되어서 이 나라 조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군대보다 더 먼저 목숨을 던지고 더 앞장서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은 이 자유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저 북조선의 김정은 독재 체제의 목을 다 따서 핵무기와 마약 시장을 뒤엎어버릴 뿐만 아니라 암호 시장까지 암호 화폐 시장도 다 뒤엎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유민주당을 알려주시고 고영주 대표님이 더 전파시켜 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소식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우리 고영주 대표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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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훌륭한 강의도 강의 시간 넘기면은 요구도 먹더라고요. 지금 강의 이제 뭐 종료 시간이 1, 2분 남았는데 이 정도로 그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예, 그러시죠. 우리 장충근 국가원로회 회장 겸 사무총장 겸. 예, 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징기스칸을 좋아하는데 징기스칸 밑에는 사구 사준이라는 8명의 용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일을 하려면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 들어와서 8명의 훌륭한 장군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도 그 8명의 한 명이 되는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이게 누추한 곳을 찾아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출판 기념회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기념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